지난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올라온 한국전력의 지난해 사업보고서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영업적자에 대한 원인이 탈원전 때문이냐 아니냐를 놓고 또다시 찬반 양론이 맞붙는 상황인데요. 네, 한전은 영업적자의 원인이 국제 연료 가격 상승이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보고서 분석 의견 속에는 탈원전이라는 단어만 없을 뿐 신재생 에너지 확대에 따른 재무 여건 악화를 지적한 내용이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토론에서는 한전의 재무 악화 원인과 배경이 탈원전인지 아닌지 이 첨예한 주제를 놓고 토론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정범진 교수, 에너지전환포럼 양희원영 사무처장입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사실 요즘에 뭐 원전 토론 때문에 두 분을 자주 모시게 되는 것 같은데요. 네. 오늘 같은 경우는 이 한전의 재무 악화가 탈원전 때문인가 아닌가 이 부분에 좀 국한을 해서 얘기를 했으면 합니다. 먼저 문제가 됐던 한국전력의 2018년, 그러니까 지난해 사업보고서 내용부터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정범진 교수님께서는 이 한전이 이 보고서를 통해서 탈원전으로 인한 재무 악화를 인정했다. 네. 이렇게 보십니까? 예, 그렇게 봅니다. 우선 지금 원자력 발전소의 발전 단가가 킬로와트당 대충 50원 정도 수준이고 네. 석탄은 70원 이 정도 됩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것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의 한 70%였는데 네. 이것들을 지금 150원, 200원 하는 LNG와 그 재생에너지로 채우게 되면 당연히 오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 오르는 건 기정사실이고요. 이제 한전 입장에서는 정부에 의해서 사장이 임명되기 때문에 네. 뭐 마구 얘기할 수는 없는 상황일 겁니다. 그렇지만 그 한전의 그 주식을 투자한 투자자들이 49%가 있기 때문에 네. 이분들을 생각한다 그러면 완전히 거짓말 보고서를 쓸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여튼 이 정도면 충분히 인정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충분히 인정했다. 지금 한전이 탈원전 때문에 재무 여건이 악화됐다는 걸 인정했다. 이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탈원전을 하고 있으면서 그런 일이 생기면 그 말이 맞겠죠. 근데 지금 탈원전을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이미 원전 설비 용량은 과거 정부보다 늘었어요. 다만 이제 원전 가동률이 좀 떨어졌는데요. 가동률이 떨어진 건 우리나라가 전 세계 최고의 원전 이용률을 자랑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네네. 보통 원전 이용률이 한 70%대, 전 세계 평균은 그랬을 때 우리는 90%가 넘거나 심지어 계획 예방 정비 기간이라고 해서 정기적인 예방 정비를 해야 되는데 그 일시까지 줄여가면서 100%를 넘는 이용률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 정도로 원전을 혹사시켜 오던 지난 수십 년간이었기 때문에 네. 원전의 노화도가 좀 심각해진 상황이에요. 거기에 더해져서 뭐 원전 비리건은 너무나 잘 아실 거고 네. 뿐만 아니라 부실 시공으로 콘크리트 건물인 그 1.2m짜리 그 경납 건물조차도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는, 그러니까 완전히 구멍 뚫렸다는 게 아니라 동공이 발생하고 철판이 구멍이 뚫리고 이런 부실 시공들이 발생하면서 가동률이 대폭 떨어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이거 원전 안전 문제 때문에 가동률이 떨어져서 그런 거고 탈원전은 시작도 아직 하지 않은 상태다. 근데 그거를 한전에서 정책병이라고 얘기하면 탈원전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어불성설이라 생각하고요. 그래서 제가 내부를 들여다보니까 그러니까 한전에서는 연료비가 상승되었는데 연료비가 올라가면 거기에 따라서 전기요금도 같이 올라가야 되는데 같이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내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은 2008년 당시 그 이명박 정부일 때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었습니다. 그러니까 연료비가 올라가는데 전기요금 올리지 않으면 그때도 한 10조 원 정도의 손실을 입었어요. 그러니까 적자가 있었죠. 수년에 걸쳐서. 지금도 딱 비슷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 국제 시장에서는 연료비가 올라가서 우리나라 전기요금은 그 연료비에 따라서 도매 시장에서 그러니까 발전회사들한테 가격을 쳐서 줍니다. 근데 소매 시장인 전기요금 소비자들에게는 그만큼 올라간 비용만큼 올리질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적자가 발생하는 거죠. 저희 그 사업보고서 보고서를 좀 보여주시죠, 일단. 네네. 네. 지금 한전의 항변은 지금 사업보고서에서 나오는 것처럼 향후 대규모 설비 투자 및 이 신재생 에너지 확대에 소요되는 정책 비용 증가 등으로 재무 여건 악화가 전망된다. 그러니까 예측 정보라는 얘기인 건데 그러니까 사실에 기반한 실적 정보가 아니다라는 얘기인데
교수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네, 우선 가동률 감소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원자력 발전소 개수는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동률이 줄어들었다는 건 이제 시장에 참여하는 원전의 개수가 줄어드는 것인데 네. 과학자로서 이제 운영 기술이 진보되고 그다음에 작업자들이 밤샘 작업한 것까지 다 폄하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하고요. 네. 지금 여러 가지로 가동률 감소가 탈원전 정책의 영향으로 가동률 감소가 이루어졌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그 탈원전을 주장하던 그 NGO 인사들이 여럿 있는데 네. 이분들이 원자력 안전위원회나 이런 감독기관의 이사, 감사, 위원 등으로 대거 진출했습니다. 뭐 네. 김혜정 씨, 뭐 강정민 씨, 석광훈 씨 이런 분들이 한 10분 이상 진출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과규제로 인해서 사실 뭐 자동차로 보면 부식이 일어났을 때 그걸 정기 검사 때뭐 이제 고쳐도 되는 걸 갖다가 굳이 세워놓고 이제 고치라고 한다든지 이런 과규제의 영향으로 가동률이 많이 떨어졌고 그것이 결국은 비싼 LNG 발전소를 넣다 보니까 이제 올라간 것이다 이런 게 평가이고요. 네. 사실은 그래서 이런 어떤 그 보이지 않는 탈원전의 영향도 분명히 이 안에 있다 하는 것이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고 네. 두 번째로는 지금 에너지 믹스라는 것들을 네. 이제 석탄이니 원자력이니 이렇게 여러 가지로 가져가게 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의 발전원의 연료 가격이 비싸지면 다른 걸 좀 더 떼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게 목표인데 네. 연료 가격의 상승이 전기 가격의 상승 혹은 한전의 적자로 이어졌다는 뜻은 이런 에너지 믹스의 적절한 구조가 깨졌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보면 지금 그 신재생 에너지를 마구 이제 그 건설을 하다 보면 이것들로 따른 이제 보조금이 필요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한전 및 자회사들이 전반적으로 다 재무가 악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일종의 정책을 이행하는 비용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에너지 전환 정책을 이행할 때 수반되는 비용이 그 재생에너지 보급, 보조금 지급, 좀 이런 것들이 밤에는 가동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예비 발전기를 또 건설하고 또 전력망들을 다 연결해야 되기 때문에 망 비용, 또 안정화 비용, 또 이제 연료 수입 비용 이런 것들이 다 늘어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합쳐서 뭉뚱그려서 정책 비용이라고 애매하게 썼던 겁니다. 네. 그럼 여기서 전망된다고 표현한 부분이니까 지금 나타난 현상은 아니고 네. 앞으로 예상이 된다고 밝힌 그 한전의 해명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미 일어난 거죠. 왜냐하면 2016년도에 한전의 이 영업이익은 12조입니다. 네. 그다음에 2017년도에 5조였고요. 네. 근데 작년서부터 푹푹 떨어져가지고 이제 마이너스 2천억이 됐거든요. 네. 그럼 이거는 전망된다가 아니고 이미 실현된 거고 앞으로 더 커질 것이다라는 뜻입니다. 아, 네. 해명은 전망된다고 했지만 실제 나타난 현상에서는 네. 이미 실현이 됐다라고 예. 보시는 거군요. 처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한국전력공사가 대규모 설비 투자를 한다고 말한 건 뭐냐면 원전과 석탄 때문에 여전히 늘어나는 원전과 석탄 때문에 초고압 송전 설비를 더 확충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 이게 재생에너지 때문에 송전 설비를 확충하는 비용은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는데 원전과 석탄 발전소는 워낙에 대규모 용량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765kV 초고압 송전탑 때문에 그 밀양 사태가 일어난 건 잘 아실 텐데요. 그런 초고압 송전탑이 지금 여기저기서 계획이 되고 있어요. 근데 다만 그걸 교류가 아니라 직류 송전탑으로 하겠다고 하는 건데요. 이게 석탄 발전 때문에 생기고 원전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지금 강원도 쪽에 석탄 발전소가 4개가 추가로 더 들어가고 있고요. 네. 그리고 신한울 1, 2호기 원전 지금 늘어나고 있잖아요. 공사 중이잖아요. 그 전기를 수도권까지 올리려면 그 초고압 송전탑이 또 필요한 거예요. 여기에 수조 원의 돈이 또 들어가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비용 때문에 사실 설비 투자라고 전망된다는 얘기가 그 얘기를 한 거였고요. 정말 재생에너지나 이런 에너지 전환 때문에 비용이 늘어난다면 또 탈원전 때문이다 얘기를 하겠지만 현재까지는 그런 비용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네. 규제 얘기를 하시는데 그 개인이 뭐 아무리 환경단체에서 일을 하셨던 분이라 하더라도 그 정부 안으로 들어가면 정부의 녹을 먹는 사람이고 거기에 맞춰서 일을 하시겠죠. 그걸 환경단체 활동하는 사람처럼 일을 하겠습니까? 그렇게 하려면은 뭐 정치로 가는 게 맞지 정부 체계로 들어가는 건 아닌 거잖아요. 근데 정부 체계로 들어가서 현재 원전 안전을 그럼 제대로 하고 있느냐 봤을 때 사실은 저는 불만이 많습니다. 네. 아무리 같이 계셨던 분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왜냐하면 일본이 원전 제로였던 때가 몇 년이 있었어요. 그게 탈원전이나 원전 제로로 표방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네. 일본의 원전 안전 규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본은 자신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거대한 규모의 지진과 쓰나미가 벌어지니까 거기에 맞춰서 안전 기준이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모든 원전을 멈추고 안전 기준을 상향할 때까지 원전을 가동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상향한 안전 기준에 맞춰서 대부분을 설비 개선을 하고 그러지 못한 20개 원전은 폐쇄를 했고요. 나머지 원전은 재가동 절차를 밟아서 9개가 지금 가동 중인 상태입니다. 그럼 우리나라도 예상치 못했던 경주 지진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안전 규제를 올리고 그때까지 관련된 원전을 멈추고 재가동 허가를 받았냐? 그러지 않았어요. 똑같은 일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했던 철판이 구멍나고 콘크리트에서 그런 동공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일이 벌어질 거라고 예상되는 다른 원전은 그냥 가동을 했습니다. 네. 그래도 가동률이 떨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일본처럼 원전 제로는 아닌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원전 규제가 다른 나라보다 굉장히 약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원자력안전위원회나 이런 데 들어가 계신 분들이 세계적인 수준에 맞춰서 원전 안전 규제를 높여야 되는데 여전히 그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원전 비중이 여전히 25%, 30%인 상황입니다, 우리나라가. 그리고 원전이 한 곳에 전 세계에서 가장 집중해서 어떻게 한 곳에 사람이 수백만 명이 살고 있는 30km 안에 10개 이상의 원전이 가동되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런 게 아직도 우리나라 현황이거든요. 네. 그런 상황에서 탈원전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정말 사실을 왜곡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네. 들고요. 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전기요금 문제를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정말 깨끗하고 안전한 전기를 쓰고 싶으면 전기 비용을 더 내야 됩니다. 네? 우리가 미세먼지 때문에 드리는 돈이 얼마나 많습니까? 미세먼지 때문에 드리는 돈이. 근데 미세먼지 때문에 드리는 돈을 아끼려면은 사실 석탄 발전이든 그리고 또 우리가 최근에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지진이 점점 더 많이 일어나고 빨리 일어나고 네. 큰 규모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보니까 원전 앞에 9km 앞에까지 큰 규모의 지진이 점점 이렇게 진전해 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원전의 안전 규제는 올라가지 않고 내진 설계는 더 강화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런 원전과 그런 석탄 발전소를 줄이려면 당연히 우리가 전기요금을 더 내는 게 맞는 거죠. 근데 네. 얼마나 더 내야 되냐? 저희가 전문가를 통해서 해보니까 석탄 발전소 절반 줄이는데 우리가 13% 더 내면 돼요. 13%면 얼마입니까? 가정에서 쓰는 전기요금이 3만 원에서 5만 원이면 13%면 한 5천 원 더 내면 되는 거예요. 5천 원이면은 마스크 값 2개 값이잖아요. 네. 근데 이거를 무슨 탈원전이니 에너지 전환 때문에 전기요금이 3배, 4배 오를 것처럼 얘기하면 이거는 사실을 왜곡하는 거고요. 심지어 다른 나라 사례를 보더라도 전체 전기요금에서 발전 단가는 20% 이하예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한전 쪽에서도 계속해서 뭐 실적 부진과 재무 악화가 이제 국제 연료 가격 상승 때문인데 또 양희원 차장님이 국제 연료 가격 상승인데 전기요금은 올리지 못했기 때문에 한전의 실적이 악화되고 재무 상태가 안 좋아진 거다. 그래서 전기요금을 또 인상해야 된다 이런 주장까지 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맨 처음엔 뭐 맥주값 한 잔 값밖에 안 올라간다 그랬고 지금 뭐 마스크 값이라고 하셨는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한 3배 정도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어느 있고요. 정도요? 3배요. 3배 정도. 근거를 왜냐하면 얘기해 보시죠. 되겠습니다. 여기 슬라이드 올려주시면 되고요. 우선 이제 그 아까 뭐 초고압 송전망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네.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 고속도로 하나의 이제 운송 비용과 그다음에 이제 작은 국도 여럿으로 동일한 양의 차량을 이동하게 하려고 그러면 네. 국도 건설 비용이 더 들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제 재생에너지를 여러 개 연결하다 보면 하나하나 다 연결하다 보면 송전망값이 더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속도로랑 국도랑 비교했을 때 동일한 양의 차량의 이송을 위해서는 고속도로가 훨씬 경제적이라는 거기 때문에 초고압 송전에 대해서 뭐 투자다 이런 말씀 쓰는 것은 좀 곤란한 거고요. 오히려 재생에너지를 하나하나 연결하는 비용이 훨씬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일본이 원전 제로라고 했지만 작년도 연말에 대폭 수정해가지고 일본에서는 원자력을 20% 이상 가져가겠다라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안전 기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2017년 10월에 이미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소는 유럽의 리콰이어먼트를 통과했고 작년에 미국 NRC DC를 받았습니다. NRC DC 인허가라는 거는 전 세계에서 자국 노형이 아닌 걸로는 처음 받은 원자로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원자로에 대해서 그렇게 기술적으로 폄하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지금 여러 가지로 이제
그 연료값 상승 이거 하나만 가지고 설명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고 뭐 10조 이상 영업 이익을 보던 회사가 그 마이너스 한 2.5조 정도의 그 영업 손실을 지금 보게 되어 있는 상황에 대해서 네. 연료 비용 이것만 가지고 말씀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한전이 10조 이상 영업이익은 그때 삼성동 땅 팔아서 그렇게 된 거고요. 그 전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명박 정부 시절에 10조 이상의 영업 적자를 손실을 봤습니다. 그때도 지금이랑 똑같았어요. 연료비는 올라갔는데 전기요금은 안 올려서 똑같이 그런 손실을 받았던 거고 지금도 마찬가지 상황이고요. 저는 현재 전기요금 산정 구조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봐요. 네. 뭐냐면 전기를 먼저 사주는 게 연료비 순서로 보거든요. 연료비 물론 제일 싼 건 재생에너지죠. 재생에너지는 연료비가 제로니까 연료비가 안 들거든요. 근데 그 다음이 원전이에요. 원전의 연료비가 제일 싸거든요. 그 다음에 석탄입니다. 석탄이 그 다음에 싸고 그 다음에 이제 LNG 이것도 사실은 최근은 석탄보다 가스가 싸지긴 했지만 어쨌든 우리나라는 그 다음에 LNG입니다. 그 다음에 석유예요. 근데 석유 유가가 올라가니까 당연히 도매시장 가격이 올라가는 거고 근데 전기요금 안 올라가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비용을 얘기를 할 때 차를 생각할 때 차의 연료비만 생각합니까? 차량 구입비도 생각하잖아요. 그럼 원전은 원전 연료비만 생각합니까? 원전의 건설 비용 생각해야 되고 원전의 해체 비용 생각해야 되고 원전의 핵폐기물 비용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원전은 싸다고 얘기를 하는 게 연료비가 싼 거지 다 싼 게 아닌 거예요. 다른 걸 보면 예를 들면 핵폐기물 전체 비용이 100조 원이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작년 국정감사에 나왔던 건데요. 100조 원이 들어가는 비용 중에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이 19조 원밖에 없어요. 나머지 이 80조 원을 어디다 넘기고 있냐? 다 미래로 떠넘기고 있어요. 그 전기요금이 사실 안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 중간 저장 시설이나 연구 처분 시설뿐만이 아니라 이런 비용들도 굉장히 낮게 책정돼 있는데 네. 왜냐하면 연구 처분을 예를 들면 아무리 핵폐기물이 위험하지 않다고 말씀하셔도 전 세계에서 핵폐기물을 안전하게 보관하는 걸 지금 현재 진행 중인 나라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 연구 처분 시간을 겨우 78년 잡았어요. 78년 잡아가지고 40조 들어간다고 얘기한 거거든요. 100조 중에 40조 들어간다고. 근데 이게 10만 년 이상 우리가 안전하게 보관한다고 얘기를 하면 과연 비용이 얼마나 더 많이 들어가겠습니까? 전기값 외적인 문제를 자꾸 말씀하시는데요. 이런 제가 비용을 볼 때는 전기요금에 그런 것들이 정확하게 다 전기값에 포함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연료값이 차지하는 비중이 작다라는 거는 재생에너지가 더 심하고 시설비가 재생에너지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에 한전 매각을 통해서 영업이득이 난 것이 아니라 2016년도에는 LNG 발전소의 가동률이 굉장히 적었기 때문에 네. 먼저 한전이 이득을 본 것이고요. 지금 말씀을 다 왜곡을 하시는데 그리고 LNG 발전소라는 것들이 결국은 문제의 포인트입니다. 뭐냐면 원전 가동률이 줄면 그만큼을 LNG 발전소가 공급을 하게 되기 때문에 150원짜리 원자가 50원짜리를 대체하게 되면서 가격이 올라간 거고요. 그다음에 그 재생에너지에 대한 언급에서도 연료값이 제일 싼 거 틀림없습니다. 안 들어가니까요. 네. 그렇지만 보조금이라는 걸 고려해 보면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하는 구조로 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다음에 사용 해결료라든지 이런 문제들은 이미 다 전력 비용에 포함되어 있는 것들인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78년이 걸린다. 이거는 건설에 78년이 걸린다는 것이지 운영에 78년 단위에 아니에요. 걸리지 건설과 않습니다. 운영 다 합쳐서 78년으로 아닙니다. 잡은 그렇지 거예요. 않습니다. 제가 이건 제 작년 비용산정위원회 국정- 위원이었기 때문에 잘 알고 국정감사 있습니다. 그건 예, 2012년 예, 얘기고요. 작년 2018년 업데이트된 자료를 그렇지 보셨으면 않습니다. 좋겠고 작년에 연구 처분 관련해서 37조 7,736억 원 중에서 건설이 6조 9천억 원, 운영이 27조 5,649억 원. 이게 78년으로 얘기한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그게 이게 관리까지 우리가 만약에 끝나고 나면 그러면서 연구 처분은 더 이상 손댈 데가 그러니까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제대로만 네. 건설했으면 네. 그렇죠. 네. 근데 전 세계 원전을 가지고 있는 그 나라 중에서 연구 처분 시설을 제대로 건설한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말씀하신 이거는 것은 78년만 상상인 거죠. 관리하겠다는 것처럼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왜곡이라는 겁니다. 네네. 아까 원전하고 자, 원전이 줄어들면 전기 가격 문제로 원전이 계속 줄어들면 가시죠. 예, 원전이 예. 줄어들면 다른 얘기 자꾸 돌리시지 마시고 원전이 예. 줄어들면 다른 얘기 가스가 돌리시지 마시고 늘어난다고 전기 가격 말씀하셨는데 얘기로 계속 가세요. 그럼 교수님께서 아까 예. 말씀하신 거 네. 말씀드리는 네, 거예요. 원전과 전력망에서는 원전하고 재생에너지가 경쟁 관계죠. 석탄과 가스가 네. 경쟁 관계고 왜냐하면 원전은 출력 변화를 못 합니다. 원전은 수요에 재생에너지는 따라서 간헐성 때문에 제가 아침에 끝까지- 나왔다 저녁 때 제가 몇 나왔다 번- 마이크를 놓지 않으시니까 제가 중간에 끼어들 수밖에 없는데
태양광 원전과 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구름이 지나가면서 정리를 좀 들락날락하기 해주시죠. 때문에 네, 차장님 말씀 네, 먼저 네. 좀 듣고요. 네, 다시 시간을 좀 말씀을 정해 드리- 주시죠. 네네네. 네, 시간을. 예, 알겠습니다. 예. 네. 원전과 재생에너지가 서로 경쟁 관계인 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원전은 수요에 따라서 출력 조절을 할 수가 없잖아요. 항상 24시간 똑같이 전기를 생산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재생에너지의 가능성은 예상 가능하죠. 우리가 기상을 가능하듯이 네. 비가 오는지 햇빛이 비치는지. 하지만 원전은 문제가 생겼을 때 위험하기 때문에 갑자기 멈춰야 돼요. 근데 1기가와트의 원전이 또한 한 곳에 거의 7, 8기가와트가 모여 있는 그 원전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동시다발적으로 갑자기 멈출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전력망은 굉장히 위험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비용이 같이 산정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원전과 재생에너지가 경쟁 관계인 거고, 하지만 전력 수요에 따라서 같이 쫓아갈 수 있는 출력 조절이 가능한 것이 석탄과 가스 발전이죠. 그래서 석탄이 줄어들면 그만큼 가스 발전이 늘어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수님 네, 말씀해 예. 주시죠. 저는 원전과 재생에너지가 경쟁 관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원전이 있기 때문에 전력 단가를 낮출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재생에너지에게 충분한 보조금을 줄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지금 원전에 대해서 출력 변동이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원전은 100% 출력으로 일정하게 계속 운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재생에너지는 바람이 불었다 안 불었다 또 태양에 구름이 유동적이죠. 지나갔다 안 지나갔다 하기 때문에 전력이 간헐적으로 발전이 됩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전력 수요를 갖다가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어떤 발전원이 들쭉날쭉하면 나머지 발전원들이 그걸 맞춰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재생에너지라는 것은 일정량 이상으로 확대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는 거고요. 결국은 뭐 기상을 예측을 가능하다라고 얘기했지만 구름이 살짝 지나가는 것까지도 예측 가능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독일에서 이걸 다 예측해가지고 평탄화하려는 작업들을 했다가 네. 올 초에 포기했습니다. 네. 맞추기가 네. 힘들다고 판단하는 그렇습니다. 건가요? 그건 기상이라는 거는 누구도 기상을 맞출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보를 하겠죠. 특히 초단위의 기상 예측은 불가능한 겁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제 국민 입장에서 이제 소비하는 입장에서 좀 여쭤볼게요. 사실 이게 탈원전하고 전기료를 직접적으로 좀 연결 지으려면은 어떤 선례가 있다라고 하면 좀 더 정확하게 좀 신뢰가 갈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처럼 원자력에 의존해서 이제 싼 전기료를 누리다가 신재생 에너지를 확대하는 과정, 이 과도기적인 과정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 과정에서 만약에 전기료가 비싸졌다, 그 이후에 다시 싸졌다라는 그런 좀 선례, 해외 사례가 있을까요? 전기요금이 현재 우리가 비싸질 거냐 이 문제가 에너지 전환과 어떤 관련이 있냐 네네. 이제 그걸 이제 물어보시는 거잖아요. 초기에 2000년대 초반에 제가 늘 드리는 얘기지만 2000년대 초반에는 태양광 발전이 킬로와트아워당 우리나라에선 1,300원까지 올라갔어요. 네. 예, 그 당시에 원전은 30원이었습니다. 이거 비교가 되지 않았죠. 근데 현재 태양광은 그 발전 단가를 보면 한 100원대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100원대 이하로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비싸게 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행정 비용이라든지 갈등 비용 때문에 그런 건데요. 근데 원전은 그때 30원이었다가 최근에 60원까지 다시 거의 2배로 올라갔죠. 네. 올라간 데다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용 후 해결료 처분 비용이나 아니면 중간 저장 시설에 대한 거나 그리고 해체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반영돼 있지 않다 보니까 이게 수십조가 되는 돈이 다 미래로 미뤄져 있어서 그 돈이 결국엔 전기요금에 나중에 부과가 될 그런 전망인 거죠. 그래서 이게 나라마다 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나라처럼 원전이 많고 비중도 많고 핵폐기물도 단위 면적당 전 세계에서 가장 핵폐기물이 많거든요. 원전도 많은 상태고 네. 이런 나라에서 부담하는 비용은 에너지 전환에 대한 비용보다는 오히려 원전이나 이런 비용이 더 많이 드러날 수 있는 거죠. 석탄 발전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좀 비중이 높은 편인데요. 지금 40% 이상이잖아요. 독일하고 좀 비슷한 상황인데 독일은 2038년에 석탄 발전소를 제로로 하겠다고 얘기를 했고 우리나라는 여전히 석탄 발전소를 계속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걸 줄이게 되면 이제 재생에너지로 바뀌어야 되는 상황인 건데요. 그런데 우리는 후발주자기 때문에
독일이나 이런 나라에서 2000년대 초반에 재생에너지를 늘려서 이제 30% 40% 늘어난 상태이고 우리는 이제 한 4% 5%인 상황에서 앞으로 늘려나가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비용이 더 그 나라처럼 많이 들어갈 거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거죠. 오히려, 오히려 네. 원전과 석탄의 사후 비용 때문에 더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도 네.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아까 뭐 태양광 발전이 킬로와트당 1,300원 하던 시절도 있었고 지금 네. 많이 싸졌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같은 얘기를 또 잘 생각해 보시면 그러면 과연 1,300원일 때 보급을 했었던 태양광 발전소들은 뭐가 됐느냐? 낭비죠.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뭐 150원이든 100원이든 50원짜리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공급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 싸진 다음에 공급하면 된다 하는 것이 제 생각이고요. 네. 네. 또 하나 이제 전력 수급 계획이라는 것이 2년마다 한 번씩 수립합니다. 네. 그 얘기는 뭐냐면 2년 동안에 기술 개발이 되었다거나 경쟁력을 확보하게 된 것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흡수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싸질 것이라는 전망을 가지고 지금 공급하는 것은 지금 공급한 게 싸지는 건 아니거든요. 전망을 갖고 지금 그렇죠. 조치하는 것도 앞으로 문제가 개발된 있다고 것들이 이제 싸지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원자력 발전소의 그 사후 처리 비용이라 그래서 사용 후 해결료라든지 해체에 들어가는 비용들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이미 전 세계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가 전 세계 최고 수준으로 적립하고 있습니다. 네. 이건 뭐 비용산정위원회 안건에 다 나와 있는 것들입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쯤에서 좀 마무리 짓고 다음번에 또 탈원전 이슈와 관련해서 두 분 모셔서 다시 한번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범진 교수, 양희원영 차장이었습니다. 네. 잘 네,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